자, 정경민 사장과 또 갑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국내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대선 전의 합의 데드라인을 20일로 정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미국 시각으로는 내일이면은 모레 수요일 아침 정도면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일부 합의가 되든 전격 합의가 되면은 시장은 폭발적으로 또 되감을 겁니다. 그죠? 네. 그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이고.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양도세 이슈가 22, 23일 날 기재부 국감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에 달려 있죠. 요 두 가지가 만약에 잘 넘어가면은 시장이 의외로 폭발적으로. 네. 그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다 어그러지고 꼬인다면은 시장이 상당히 고초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주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또 빅히트. 네. 빅히트 사야 됩니까 이제? 저는 아직은 아직도? 좀 관망을 하셔야 언제 되지 삽니까, 않을까. 아미는? 일자가 나와야 좀 사지 않을까 좀 생각이 앞에 드는데 숫자가 바뀌어야 된다. 모든 이런 변수가 나올 때는 일단 최악을 가정을 하는 게 정수입니다. 네. 그걸 뭐 이거 좋아질 거야, 좋을 거야, 타결되겠지, 양도세 해결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가정을 하면 좀 뭐랄까요, 커지죠. 이 충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는 다 안 된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시장을 좀 바라봤는데 뭐 어제 한 오후 정도에 한 두세 시간 할애해서 좀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좀 낙관할 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볼 수 있고 좀 네. 좁게 본다 그러면 뭐랄까요? 약간 이제 그 뉘앙스, 약간의 마디가 생성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수급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고, 글로벌 증시가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모멘텀이 다 사라진 이유는 어쨌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은 역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데드라인이 내일인데. 저는 그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까라는 거는 좀 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목요일 날 TV 토론이 또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22일 날. 그죠? 두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지 이제 뭐 여기에 또 시각이 좀 맞춰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연말이 다가오는 거에 대한 좀 시기적 특성이 좀 이번에 모멘텀을 좀 깎아내리는 이제 이런 요인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주가의 모멘텀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확 무너진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 남짓,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한 4% 남짓 이렇게 좀 하락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9월 달에 8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이 나온 것처럼 상당히 큰 음봉을 내면서 좀 파열음을 내지 않은 이유는 역시 이것도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모든 듭니다. 시장에 아직도 기대감, 네.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가지 않겠어. 그렇죠. 내지는 판이 깨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약간의 낙관.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네. 그나마 그래도. 근데 그렇죠.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뭐 불안한 거는 뭐 역시 이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영역이고 이 정책적인 어떤 색깔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제 뭐 물론 앵커께서는 해외 선물 뭐 이렇게 어떤 자원에 대한 이제 투자의 이제 시각도 주십니다만 네. 주식 이외에 비교 자산의 우위에 있는 자산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이익 그렇게 낼 수 본다면 있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리스크 오프로 이제 시장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좀 모멘텀이 없어서 좀 표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리스크가 확 부각이 돼가지고 위험 자산의 선호가 이제 돌아서는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묘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반등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반등은 지금까지 이제
이제 왔던 주도주들에서 조금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한정적인 수급으로 이 모든 종목을 다 끌어올릴 수 없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수익률을 냈었던 종목들은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좀 하락을 하거나 그리고 그 반대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러는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지고 게다가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원달러에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달러의 좀 약세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나 또 한국전력 이런 종목도 뭐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이제 의외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쪽은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빅 슈퍼사이클 네. 굉장한 호황을 예상하는 곳이 주류적으로 많아요. 전문가들을 접해보면 반도체 내년도의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언제 진입할 거냐,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진입할 거냐. 주가는 쌀 때 사셔야죠. 지금이 주가가 쌀 때입니다. 싸요? 삼성전자, 더 싸지진 않을까? SK 하이닉스 언제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네. 지금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뭐 충분히 좀 그래서 반등의 접근을 단초가 오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쪽? 네, 저는 대형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시 아까 우리 예고해드렸지만 네. 중국의 GDP, 3분기 GDP와 산업생산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이 좀 훈풍을 줄 때 같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중국이 훈풍을 주면은 개별주가 올라올까요? 저는 개별주라기보다는 대형주.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대형주를 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중소형주 펀드 이번 주 집행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의 벤처 펀드에 아직 매물 소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도 조금 50대 50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코스피 대형주 쪽이 상대적 강도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져서 지금 신규 진입하는데 꼭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원투펀치 우리 시장의 원투펀치를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고 마음 편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면 말씀도 저런 좀. 목금 중에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또 반전? 집중? 뭐 사실 다 거기서 거기로 다 좋은 종목들인데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그래도 하나 뽑자 그러면 저는 이마트를 좀 이마트. 꼽고 싶고요. 네. 최근에 수급도 조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마트는 아직도 붐비나요? 요즘 장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상당히 좀 붐비고 있고요. 온오프 라인이 좀 동시에 좀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12만 원대부터 지금 15, 6만 원 선 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네.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저 밑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충분히 이마트는 개선될 굳이 여지는 있어요. 먹자면 이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이 젊은 소비층이 할로윈데이 이게 사실 서양 명절이라고 하긴 뭐한데 서양의 이벤트 데이인데 우리나라 할로윈데이하고 할로윈하고 엮진 마세요. 그거 뭐, 아니에요? 근본 없는 호박? 날이고 호박 관련주가 어때? 이마트. 신민영 안사한테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갔다 같습니다. 옵시다. 참 별거 다 얘기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자,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가 특징주 좀 정리하고요. 다시 정경민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